안녕하세요, 루아입니다. 오늘은 토너, 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추출물을 어떤 걸 쓰느냐, 컨셉 성분, 예를 들면은 히알루론산을 여러 가지를 써서 중분자, 저분자, 고분자, 초저분자 이런 식으로 써서 히알루론산의 흡수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사람도 있고, 모공을 축소해주는 성분들을 넣어서 모공 축소에 좋다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진정에 좋은, 예를 들면 판테놀이나 알란토인 같은 성분들, 그리고 뭐 병풀 추출물, 그런 성분들을 내세워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이렇게 제품을 광고하는 게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분상 차이는 없다라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스킨의 기능은 피부결 정돈을 해주고 피부를 깔끔하게 해주고, 화장하기 전에 화장이 잘 발릴 수 있도록 피부 상태를 정돈시켜주고, 부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습력이 있는 제품들을 써서 보습을 살짝 주는 정도.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수용성 보습 재료, 히알루론산, 소디움 DNA, PDRN이라고 하죠. 판테놀, 알란토인, 소저분자 히알루론산 정도로 생각이 들고,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비슷하게 수용성 보습 재료를 쓰고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써서 사용감이 조금 더 보들보들해지는, 피부결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보려고 측량할게요.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은 퍼짐성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프로판다이올, 베타인, 판테놀, 알란토인, PDRN,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정제수, 측량이 끝나서 불려주도록 할게요. 온텍산다이올, 에틸릭실 글리세린, 디소디움 EDTA, 발림성도 좋게 만들고 뭔가 물이 터지는 느낌도 줄 수 있는 점증제를 넣어줍니다. 알지니를 넣어서 중화시켜 줄게요. 다 됐습니다. 지금 살짝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는데, 이따 기포 다 빠지고 온도가 떨어졌을 때 발림성 테스트 해볼게요. 네, 한번 발라볼게요. 오늘은 그 스킨 토너를 만들어 보았는데, 사실 크게 어렵지 않는 제형이라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제품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들이랑 비슷해요.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프로판디올이 주요 성분이고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판테놀, 알란토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 컨셉 성분으로 아하나 파하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피부가 빨개진다던가 홍조가 있는 분들, 붉은기 완화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결국에는 병풀 추출물과 같은 그 시카 컴플렉스를 넣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을 여러 가지를 써서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초저분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썼고 필러의 원료인 필러의 주성분인 크로스 폴리머를 써요. 그러니까 가교된 히알루론산을 써서 히알루론산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썼어. 그래서 참 좋아. 라고 광고를 하죠. 사용감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향상이 됩니다. 보습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제품 한번 볼게요. 여드름에 좋은 티트리 쪽 관련해가지고 뭐 티트리 추출물, 티트리 입수, 티트리 잎 오일 등등등 티트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넣어서 복합체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여드름성 피부에 좋아 라고 광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 대부분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오는 성분이 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 또는 프로판디올 또는 메칠 프로판디올 또는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과 같은 것들이 다음에 나올 거고요. 글리세린이 조금 나올 거고 원투헥산다이올, 방부제가 나올 거예요. 방부제가 보통 이런 물제형에서 2%를 써주는데 그 이유가 미생물학 실험을 해보면 챌린지 테스트를 해보면 2% 정도를 넣어주면은 어지간한 미생물들은 다 사멸됩니다. 그래서 2%를 좀 써주고 그 밑에 있는 성분들은 거의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이 정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많이 넣어준 회사들도 있고 많이 넣은 제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첨가물 중에 PDRN을 넣었잖아요. PDRN 1% 솔루션을 1g을 넣으면 1%를 넣으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함량은 0.01g이 되는 거예요. 0.01g이 많이 넣은 걸까요? 조금 넣은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100ppm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보통 PDRN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 5000ppm 또는 1000ppm 그러니까 0.5%, 1%이 정도의 함량을 넣어줘야지 PDRN을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너, 스킨 토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보습력을 주고 제일 중요한 피부결을 정돈시켜 줌으로써 스킨을 바르고 나서 조금 지나면 피부결이 정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뭐랑 같냐면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피부를 만져보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마스크팩에 묻어있던 보습제를 피부가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스킨 토너도 바르면은 피부가 보습제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정돈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스킨 토너를 살 때 굳이 비싼 제품을 살 이유가 사실 없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싼 제품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세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은 뭐 피부의 효능 테스트, 효과 테스트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보통 뭐 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가격을 스킨토너 값에 씌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임상실험한 부분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고 소비자는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진행을 안 한 제품보다 진행을 한 제품이 조금 더 피부에 안전하고 효과도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그럼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이것은 임상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거는 일회성 실험이고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을 많이 쓴 제품들을 피부에 발랐을 때는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향이 정말 강한 제품이라던가
가용화제를 많이 쓴 제품이라던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향 제품이라던가 가용화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은 피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품을 고르실 때 확인을 해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고를 때 피부가 예민하신 분, 무향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고, 피부에 아무거나 발라도 아무 문제 없어, 향 있는 제품을 바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향은 피부에 많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뭐 향이 진짜 많이 좋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